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오늘로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대표와 함께 동조 단식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최고위원님, 그제부터 로텐더홀에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단식 중이신데요. 어떤 계기로 동조 단식을 하게 되신 건가요? 지금 우리 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관련 뇌물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실 자기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야당 탄압을 위한 내란머리 특검을 3개나 가동시키고 또 2차 특검을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정작 권력자들이 개입된 이 특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니 당대표가 사실은 최후 수단으로서 단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지원하고 함께 돕고 있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최고위원인 제가 동조 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식은 어디까지나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이고 저는 옆에서 조금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을 정도로 우군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최고위원님께서도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신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산소 발생기를 착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장 대표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 말이지만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아마 혈관 속의 산소의 농도가 많이 낮아졌다. 즉 아마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다.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옆에서 보면 엄청 야위었고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강한 분이어서 지금 계속 병원 후송을 요구하는 의료진의 요구에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태도로 지금 단식 중입니다. 지금도 조금 책상에 앉아 있다가 방금 텐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누웠거든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와 별개로 또 지금 지지자분들께서 지금 단식장에 격려 방문도 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응원 꽃바구니도 줄을 잇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당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지자,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싸워주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내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지원하는 추세가 강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멀리서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단식장에 보수 진영 인사들의 방문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와서 장 대표를 격려했는데 사실 누구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올지가 가장 관심이잖아요.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좀 만나러 올까요? 글쎄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 있었는데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른 분이어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의총에서 의원들이 한 전 대표에게는 당원 게시판 사과를 요구했고 장 대표에게는 한 전 대표의 제명 철회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이 장 대표가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실 가능성 혹시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또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사과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장 대표는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쌍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수용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아직 장 대표 그 입장은 변함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진들이 병원 후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 생각보다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고 있는 것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저 스스로도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4일 늦게 단식을 시작했지만 이런데 하여튼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투쟁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또 다른 투쟁의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이 힘드신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오늘 귀국 후에 이 단식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단식에는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앞으로 개혁신당과 어떤 방식으로 특검 공조를 나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혁신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합쳐도 독자적으로 탄핵을 의결할 의석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보수 진영이 모두 뭉쳐서 개혁신당까지도 뭉쳐서 특검을 요구하고 또 이재명 정권의 포갑 정치에 맞서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굉장히 희망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번에 특검 요구에서는 완벽하게 공조를 이뤄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많이 좀 힘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패널분들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부위원장님, 앞서 저희가 단식장의 분위기를 조금 들어봤잖아요. 이 장동혁 대표 단식이 일주일째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장 대표가 단식의 목적을 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단식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도 단식을 지속하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단식과 관련된 언급이 대변인도 하고 나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민주당도 의사를 좀 다듬어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소수당 대표의 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당 대표나 집권 여당이 대표가 단식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석수 차원에서 보면 여타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극단적 형태의 의정 활동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의정 활동 이외의 어떤 활동을 하는 거다라는 평도 안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건 명분이 국민과 국가에서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 특검에서 놓친 부분을 특검하자는 것인데 이거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자는 원래 정치권의 목적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걸 왜 거부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수정된 형태의 특검안이든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든지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이거 하루 이틀 내에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장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유승민 전 의원이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장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장 대표 단식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좀 결집하는 모습인데 여당에서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라도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이제 중단하시고 본인의 건강 회복에 힘을 좀 써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신 명분이 소위 쌍특검,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뇌물 특검을 주장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식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당내 결속용으로 이 단식이 좀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단식의 목적 또 단식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쌍특검을 여당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단식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오냐 안 오냐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당내 결속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신천지와 관련된 그런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신천지 특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씀 주시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신천지 특검까지 묶어서 하는 정교 유착 부분을 진실 규명하기 위한 특검으로 간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장하시는 이 특검 주장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양 당의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은 충분히 거둔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신천지 특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 얘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우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지금 그 단식장을 지금 찾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장 대표가 단식 승부수를 던지면서 한 전 대표가 오히려 고립된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전 대표가 지난번에 냈던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나 국민들이 기대했던 메시지 또는 정서적으로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메시지의 내용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평가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애써 사과를 하지 않는 듯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 전 대표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건 뭐 한 전 대표가 풀 문제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오든 말든 그건 한 전 대표가 평가를 할 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권해드린다면 단식장에 와서 일단 대여 투쟁을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당내 문제를 당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아까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단식장에 와서 한 전 대표, 장동혁 대표가 언급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습이 단식의 목적을 오인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동조 단식하는 방법이 한 전 대표에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이런 식으로 같이 한다라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오히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쌍특검 수용 요구가 계속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신천지 특검을 받겠다면서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꾸리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장 대표 단식의 출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단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특검하고 나누어서 각각의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이 정교 유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만큼까지 이게 정치권과 종교가 유사 종교가 결속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라면 이걸 왜 굳이 나누어서 특검을 해야 되는가? 두 개의 특검이 다 필요하다면 하나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듯이 국민의힘에서도 신천지 특검을 수용한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 단식의 출구를 찾는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깊게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신천지 특검은 사실은
야당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써 정청래 대표가 끌고 들어오신 거고. 근데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엄한 수사를 할 만한 특검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특검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미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통일교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현 수사기관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그 특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특검은 누가 지명하게 되죠? 누가 추천하죠? 이런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하자는 거고 만약에 정말 같이 하자 그러면 저는 못 받을 일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검을 추천을 만약에 여당이 안 하면 돼요. 그럼 저희가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봐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여당이 안을 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받을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하나만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마치 네. 지금 여당에 대한 특검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 통일교에 대해서 지금 통일교가 정치권 전반에 어떤 금품을 뿌리고 또 조직적으로 정치권의 당원에 가입한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통일교 특검 그러면 여당을 겨냥한 것이고 신천지 특검 그러면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이 주장을 하시는 건 온당한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통일교 특검에서 저희가 논란의 대상 이유가 뭐죠?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그 빼고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근데 경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것은 빼고 수사를 안 하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구속 기소하고 아니 이미 이게 편파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그 특검의 필요성이 저희가 제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당을 상대로 한 특검이라고 저희가 규정해도 뭐 경험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금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에게도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혐의가 그 당시에 지난 8월 달에도 같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한 건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화두를 던졌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90분 생중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 문제나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의 이 현안을 직접 밝힐지도 조금 궁금한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6년도 시작되면서 처음 하시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 전반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언론들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거기에 가장 지금 최고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대통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가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대통령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이유는 없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에서 오늘까지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해서 이루어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이해운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대통령께서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거듭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직접 이야기 듣고 오시죠. 자료 미제출 이유로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계속 못 연다는 입장 취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15%는 사실이 아니고요.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가 열려서 소상히 소명 드릴 기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의 송부기한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통령 신년 기자회도 오늘입니다, 하필. 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료 제출을 이해운 후보자가 만약에 제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극적으로 합의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방금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설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로, 소명 자료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라고 입증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기관에 요구하고 본인이 제출한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한 얘기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료예요. 근데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료 없이 그냥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립니까? 저쪽 국내심에서는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현 후보자는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는 어떻게 알죠? 이건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건데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면 뭐 비밀 정보 공개 대상입니다. 안 합니다. 뭐 이게 자료입니까? 그게 아니죠. 안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청문회를 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여태까지 보면은 청문회 그냥 하루 지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 지나갔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국회가 그 의무를 다 하려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정회하고 청문회 열지 않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인사권자의 몫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겠다고 임명하시면 돼요. 현행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상 공이 청와대로 좀 넘어간 상황에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임명할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가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오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서 뭐 내일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께서 바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그런 건 좀 피하시지 않을까.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취지를 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인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마지막 인사 검증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전에 저희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청문회를 개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타를 하시든 아니면은 자료를 요구하시든 하셔야지.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고 마치 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개회가 된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재송부 요청을 바로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